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인기 리포터 기자가 자신의 SNS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여러분께 거짓을 전해왔습니다. 그의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은 혼란에 빠졌고 방송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저격수라 불리던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7일간의 취재 여행, 무엇이 베테랑 기자의 신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500만 팔로워를 가진 그녀의 고백이 중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킨 지금 그 진실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감동이 DJ 김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귀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CCTV의 스타 리포터 리하오입니다. 10년간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도하며 5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경력과 신념이 완전히 뒤바뀐 그 여정의 시작은 베이징의 한 회의실에서였어요. 텔레비전 속 저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중국인에게 더러운 식기를 제공한다. 한국의 호텔은 중국인 객실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제 보도의 주요 테마였죠. 시청자들은 이런 보도를 좋아했고 방송국 상사들도 만족했어요. 덕분에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CCTV의 간판 리포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국장실로 호출되었을 때만 해도 또 다른 승진 소식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꿀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하오, 이번엔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 특히 위생 문제와 관광객 차별 사례를 확실히 잡아와.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하는 거야. 국장님 진펑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뒤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지난 분기 시청률 그래프가 보였어요. 한국 비난 보도에서는 항상 시청률이 치솟았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니까요. 한국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저에게 이보다 완벽한 임무가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국장님. 이번에도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위생 문제와 중국인 차별 사례를 확실히 잡아오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선배 기자 장웨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하오, 내가 한국 취재는 최고야. 이번에도 기대할게. 홍보부에서는 이번 특집이 방송되면 팔로워가 600만을 넘을 거라 예측했어요. 커리어의 또 다른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일회용 침구류, 손소독제, 마스크, 위생장갑까지. 한국이 얼마나 비위생적일지 모르니까요. 저희 팀 카메라맨 왕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장비를 챙겼어요. 이건 숨겨진 카메라야. 몰래 찍어야 진짜 모습을 잡을 수 있지. 왕린이 초소형 카메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리웨이와 용싱도 비슷한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마치 적국으로 침투하는 비밀 요원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회사 인근 술집에 모여 작전 회의를 했죠.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 차별 사례를 찾아보자. 음식점 주방 상태를 몰래 촬영해야 해. 호텔 침구류 위생 검사도 잊지 말고. 목록은 계속 늘어났고 우리는 한국의 부정적인 모습만 찾아내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에는 이미 편집된 장면들이 그려졌어요. 시청자들이 경악할 한국의 모습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부정적인 후기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확신시켜주는 듯 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곧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상했던 혼잡함과 무질서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공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반짝이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으며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어요. 게다가 비슷한 시간대 베이징 공항의 혼잡함과 비교하면 너무 달랐죠.
심지어 출입국 직원은 중국어로 인사까지 건넸어요. 환영합니다, 리하오 씨. 한국 방문이 처음이신가요? 취재 목적이시라면 특별 안내 데스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네, 취재차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에서 묘사해온 불친절한 한국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여권에 도장을 찍는 그녀의 손길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했고 대기 시간도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손세정제, 종이 타올, 화장지가 모두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고 세면대는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이야? 싶을 정도였어요. 뭔가 예상과 다르네. 첫인상일 뿐이야. 들어가 보면 달라질 거야. 왕린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살짝 의문이 묻어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차례를 기다리는 택시들이 있었어요. 불법 호객행위나 새치기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 짐을 실어주었어요. 명동의 포포인츠 호텔로 가주세요. 저는 중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취재 목적이신가 보네요. 놀랍게도 그는 제 카메라 장비를 보고 기자임을 알아챘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기사님이 바가지 요금은커녕 관광 명소까지 친절하게 추천해주는 거였어요. 서울타워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명동은 쇼핑하기 좋습니다. 중국 손님들이 자주 가는 맛집도 몇 군데 알려드릴까요?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건물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 싶었어요. 길가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왕린, 여기 너무 깨끗한데?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왕린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어요.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말자 다짐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직원들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체크인 과정에서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자 직원은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리하오 선생님, 취재차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편안한 숙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특별한 서비스에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VIP 대우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해? 뭔가 이상한데? 의심이 들었지만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방을 찾았어요. 복도는 정갈했고 조명은 은은했으며 카펫은 깨끗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챙겨온 일회용 침구류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만의 침구류를 깔 시간이야. 저는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그런 걱정이 무색해졌어요. 침대는 하얀 눈처럼 깨끗했고 이불은 보송보송했으며 욕실은 마치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수건은 부드럽고 하얗게 빛났으며 어메니티는 고급 브랜드였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정말 한국 호텔이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용신과 리웨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일회용 침구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취재팀과의 회의는 다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호텔 근처 한식당에서 모인 우리는 모두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찾아낼지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식당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음식은 정갈했으며 서비스는 친절했어요. 용신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내일은 명동에 가자.
그곳에서 중국인 차별 장면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야. 관광객이 많은 곳이니 틀림없이 불친절한 대우를 받을 거야.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음식점 주방도 몰래 찍어보자. 뭔가 나올 거야.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주방은 다를 거야. 왕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식당도 한번 살펴볼까? 주방이 어떤지 보고 싶은데.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모두 위생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키친 구조라 주방이 손님들에게 보였는데 그곳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을 찾으려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보자.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리의 늦은 시간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고 여성들이 혼자 걷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로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경찰 순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었던 야간 안전 문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만약 내일도 오늘처럼 긍정적인 면만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송국에서 원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만들 수 없다면?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해 7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안내방송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고 노선도는 직관적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혼잡했지만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승하차했어요. 명동에 도착하자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저는 중국인들이 차별받는 장면을 포착하려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대신 본 것은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니하오. 어서 오세요.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 인사가 들렸어요. 가게마다 중국어 메뉴판과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상점에는 중국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차별을 찾으려 왔는데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듯 했어요.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에요. 중국인 직원 장메이가 다른 중국인 관광객에게 열정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장메이에게 다가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카메라를 켜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고 일할 기회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3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들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켜려다 말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중국인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없는지 물었어요. 장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언어 문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의도적인 차별을 느낀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중국인이라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직후에 일어났어요. 취재를 위해 여러 상점을 둘러보던 중 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한국인 여성이 뛰어와 돌려줬어요. 그것도 내부의 여권과 돈이 하나도 빠짐없이요. 선생님,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여권도 들어있던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 한국인 여성 김미영 씨는 제게 지갑을 건네고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지갑을 떨어뜨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말해서 온전히 돌려받기는 힘들 거예요. 왕린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웃었어요. 좋은 장면 찍었네.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닌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걸까? 점심을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직원이 중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서툴지만 열심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 했어요. 이 음식은 매워요. 중국 사천 요리처럼 맵지는 않지만 고추가 들어있어요. 적게 넣어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정갈함에 놀랐고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비빔밥의 다양한 색감과 식감, 된장찌개의 깊은 맛, 갓 지은 밥의 고소함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식사 후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비누, 화장지, 핸드 드라이어가 모두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위생용품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저는 취재진에게 물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용신이 대답했어요. 방송국에서 기대하는 건 그런 내용이잖아. 어떻게든 찾아내야지. 아직 이틀밖에 안 됐어.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지역으로 가보자. 여기는 관광지라 특별히 신경 쓰는 곳일 수도 있어. 좀 더 외곽으로 가면 다를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부정적인 면만 찾아내려 하는 걸까요? 기자로서의 양심과 방송국의 기대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푸른 강물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양옆으로 잘 정비된 공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흔적이 보였어요. 공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젊은 연인들은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설계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배변 봉투를 챙겨 다니며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연출된 것일까? 아니면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일까?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약간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중국어로 괜찮으신지 물었더니 그분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은 제가 외국인임에도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하셨고 근처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한국은 어떠세요? 박수영 할아버지는 카페에 앉자마자 물어보셨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취재차 방문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기자시군요.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취재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도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 보도해주세요. 할아버지의 순수한 대답에 제 마음이 찔렸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일상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의 기억,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국가가 발전해온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950년대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노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학교 가는 길이 몇 시간이었는데도 맨발로 다녔지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박수영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이 겪은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지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해서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진솔한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박수영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아직 가야 할 길에 대한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제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중국의 어려웠던 시절을 비슷하게 겪으셨을 그분과 이 한국 할아버지가 겪은 역경은 얼마나 닮았을까요? 카메라를 꺼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지만 왠지 사적인 대화를 방송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취재차 만난 그저 소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주한 소중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굶주림을 모르고 전쟁의 공포를 모르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속에는 손자, 손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손녀,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손자.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조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분들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셨을 텐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수영 할아버지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 집 근처 식당인데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게 해드리고 싶네요. 거절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따라갔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깨끗하고 정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전통 한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손수 만든 반찬들, 그리고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된장찌개까지. 이런 음식들은 호텔 식당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정감 있고 깊은 맛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딸 박지연 씨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며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5천년 역사와 문화를 정말 존경해요. 특히 중국 문학과 철학은 우리 한국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국가 간의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박지연 씨의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 몇 마디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니하오, 워 쉬완 한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그 서툰 발음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도해온 한국의 모습과 직접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밤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데 점원은 피곤한 기색 없이 미소로 응대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을 보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틀에 맞춰 부정적인 내용만 골라낼 것인가. 스크린에는 오늘 찍은 영상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정갈한 음식, 그리고 박수영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억지로 부정적인 면만 찾아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조명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진짜로 본 것, 경험한 것을 전하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송국의 지시와는 별개로 제 SNS에 한국에서의 진짜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한 거리와 화장실, 친절한 시민들, 정갈한 음식 문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팔로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한가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게도 친절하다니 놀라워요. 음식 사진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레스토랑 정보도 알려주세요. 댓글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팔로워가 댓글을 남겼어요. 리하오, 처음으로 솔직한 리포팅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더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디지털 인프라의 발달,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등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전경, 한강에서 즐기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카페에서 한국인 대학생들과 우연히 대화하게 되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 회화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말을 걸었고 그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 기자라고 하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나요? 저희 발음이 어때요? 이해할 수 있나요? 대화 중에 한 학생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중국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네요. 국가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이준호는 다음에 중국에 방문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대신 제가 진정으로 보고 느낀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첨단 시설을 갖춘 교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예의와 질서였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김정훈 씨는 학교 교육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자 팔로워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자신들의 자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고 취재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전화로 국장님이 화를 냈습니다. 리하오, 내가 뭐 하는 거야? SNS에 올리는 내용이 우리 취재 목적과 정반대잖아.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국장님, 저는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보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내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해. 아니면 귀국하자마자 다른 담당으로 바꿀 수도 있어. 전화가 끊기고 저는 경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직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님만이 가끔 저를 지지해주는 눈빛을 보냈어요.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어느 날 왕린이 소근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는 계속해서 진실된 모습을 SNS에 공유했어요.
취재 일정이 끝나갈수록 저는 더 많은 한국인들의 일상을 담고자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었습니다. 거리는 아침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마지막 SNS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의식,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앞으로 저는 사실만을 전하는 진정한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포스팅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이어졌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저의 솔직함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팔로워들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리하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음 휴가에는 꼭 서울에 가보려고요. 진솔한 리포팅 감사합니다. 이런 언론인이 더 많아져야 해요. 더 많은 한국 소식 들려주세요. 귀국 후 저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국장님과 마주 앉았어요. 예상대로 질책이 이어졌지만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들과 수집한 인터뷰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진실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국장님, 저희가 만들어내는 뉴스가 수백만 시청자들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 책임감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이미지를 전파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화를 내실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제 SNS 통계 자료를 들여다보셨어요. 제 한국 관련 포스팅이 이전 어떤 내용보다 높은 참여율과 공유율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SNS의 폭발적인 반응을 본 국장님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제안했어요. 사실에 기반한 편견 없는 보도를 하는 시리즈. 시청자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 진실된 정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이웃들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진행자가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프로그램 첫 방송에서 저는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점도 부족한 점도 솔직하게요. 그것이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편견 없는 정보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서울의 그 카페에서 만났던 대학생 이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는 지금 중국어 통역사가 되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다고 해요. 작년에는 이준호의 초대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그와 함께 전국 곳곳을 돌아보며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의 작은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하룻밤, 산사에서의 템플스테이, 지방 소도시의 소박한 일상까지.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SNS와 방송을 통해 솔직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껴보세요. 그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말은 제 프로그램의 슬로건이 되었어요. 한 번의 취재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저격수가 아니라 진실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리포터의 길이 아닐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